사기본기 16회 하본기 두 번째 한단고기 속의 한나라 우임금. 자, 그러면 한단고기 속에서 상고사의 첫 휴원 왕조라고 하는 한나라 우임금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단군께서 단정하게 앉아서 세계를 안정시키며 현묘한 도를 얻으시며 못 백성들을 교화실세, 팽우에게 명령을 내려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고 정조 대신으로 집을 건축하게 하시며 고시로 농사를 주관하게 하시며 신지로 역사를 기록하는 문서를 관장하게 하시고 기성으로 의학을 관장하게 하시며 나홀로 호적을 주관하게 하시고 희로써 날씨와 천문을 관장하게 하시고 우로써 병마 군사를 짓게 했다.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셔 왕비로 삼으사 누에를 치게 하시니 순박하고 두터운 정치가 사방에 거듭빛이 나는구나. 하나라 우는 단군 왕검의 병권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시와의 싸움에서 항상 수적으로는 유리했던 것이었으나 천하의 대의명분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보도지 속의 한나라 우임금. 자, 그러면 보도지 속에 등장하는 한나라의 우임금을 또한 인용합니다. 단군 왕검이 파견한 유호시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손은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유호의 촉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유호시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토벌하니 순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유호는 머물들 땅이 없었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유호시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북조성은 하늘을 가리어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격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수는 창후에 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머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의 두 처도 역시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우가 곧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운다 말하고 상해 군사를 위로하고 돌아가므로 유호씨가 물러나서 우의 소행을 관찰하니 이때 우가 도읍을 옮기고 무리를 모아 방패와 창을 보수하고 유호씨에게 항거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였다. 하우가 우순의 무리를 처단하고 도읍을 옮겨 하왕이라 칭했다 하고 했습니다. 즉 하우가 단군 왕검에게서 받은 봉지가 천주가 있었던 하땅이었고 이곳을 기반으로 비어있는 제왕의 성인 관중의 양성을 장악하고 황제를 칭했던 것입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주, 하왕, 창산, 창성, 하성, 하산, 비사벌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이 하성으로 하성이란 이것이 하나라가 기반된 곳이며 천조가 있었던 성도라고 했습니다. 부도지 제20장. 우가 마침내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설치하였다. 서남 제족을 정벌하여 제후라하고 도산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부도 제시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으나 매우 급작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천하가 시끄러워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자가 많았다. 우가 곧 수력의 길을 차단하여 부도와 연락을 끊고 내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유호씨가 서방에 살면서 묘의 후손을 수습하여 소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서남 제족과 연락하니 그 세력이 심히 왕성하여 스스로 업을 이루었다. 유호씨가 곧 권사를 보내 우에게 타이르기를 요는 천수를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멋대로 하였다. 기회를 틈타 홀로 단을 만들고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낸 후 자칭 지왕이 되어 혼자서 저리하였다. 세상은 토속이나 처목처럼 말이 없고 천리는 거꾸로 흘러 허망에 빠져 버렸다. 이것은 거짓으로 천권을 훔쳐 사욕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제왕이 만약 천권을 대항하는 것이라면 능히 일월을 개파하여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제왕이란 수의 요체요 사람이 거짓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稱한다면 다만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중리요 세상의 일이란 그 중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이 이외에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천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원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번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후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소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해가 평등하여 제적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대성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일인 희생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 일에 섞이지 아니하였다. 황공씨와 유인씨의 예가 바로 이것이다. 유호씨가 이와 같이 단단히 타일러서 제법을 폐지하고 부도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으나 우가 완강하게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유업이자 모욕이라 하여 곧 무리를 이끌고 유호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수차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 이에 하중들이 비분하여 죽기를 원하는 자가 수만이었다. 이는 거의 모두 우와 함께 치수를 한 무리들이었다. 우의 아들 개가 이 대군을 이끌고 유호씨의 읍으로 진격하여 오니 유호씨의 군은 불과 수천이었다. 그러나 하나라 군사가 싸우면 반드시 패하여 한 번도 전적을 드높이지 못하였다. 개가 마침내 두려워서 퇴진하고 다시 공격하지 못하자 그 무리가 격양되었다. 이에 유호씨가 하나라 백성이 눈이 먼 것을 보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장차 서남 제족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무리를 이끌고 가니 그 읍이 자연히 없어졌다. 이로부터 천산의 남쪽 태원의 지역이 뒤숭숭하고 떠들썩하며 주인이 없는 것과 같아서 소위 왕이란 자는 눈이 멀고 백성은 장님이 되어 암흑이 거듭 겹쳤다. 강자는 위에 있고 약자는 아래에 있어 왕과 제후를 나라에 봉하고 생민을 제압하는 풍속의 폐해가 만연하여 고질이 되고 마침내 서로 침탈하게 이르니 헛되게 생명을 죽이고 한 가지도 세상에 이로운 것이 없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한나라와 은나라가 다 그 법으로 망하고서도 끝내 그 까닭을 알지 못하니 이는 스스로 부대에서 떨어져 나가 진리의 도를 들을 수 없게 된 까닭이었다. 어느덧 유호씨가 그 무리를 이끌고 월식 생성의 땅에 들어가니 즉 백서씨와 흑서씨의 땅이었다. 백서씨와 흑서씨의 후예가 오히려 보금자리를 만드는 풍속을 잊지 아니하고 높은 탑과 계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천부의 본음을 잊어버리고 탑을 만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여 도를 와전하여 이도가 되고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싸우고 정벌하기를 일삼았다. 마고의 일은 거의가 기괴하게 되어 허망하게도 남은 흔적이 아주 없어지니 유호씨가 두루 제족의 지역을 돌며 마고와 천부의 이치를 설명하였으나 모두가 의아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오직 그 옛일을 맡아보는 자아가 송구스럽게 일어나서 맞이하였으므로 이에 유호씨가 본래 이치를 말하며 그것을 전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라 우임금이 단을 설치한 도산을 살펴봅시다. 신도비문 서문 중에서 우리 태종의 성대한 덕과 높은 공이 실로 이미 역대의 지향을 크게 능가하였으나 배필의 현숙함과 내조의 공의 또한 촉도 신주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태종 왕비 원경 왕태후가 촉도 신지의 촉 주변 지역에 사랑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도산, 촉도. 도산은 촉에 있었던 지명인 것으로 이렇듯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화산의 남쪽 관중의 고정궁궐의 터지역을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하우인 김수로 왕이 제후요와 우순이 당군왕검의 특사 유호씨에게 제거되어 비어 있었던 제왕의 성, 관중의 한성, 공내성, 양성을 장악해서 그곳에서 하왕인 황제를 칭하고 제후들을 임명하고 조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하우인 김수로왕이 죽은 모산과 태원의 지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산, 경상도 안동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모현, 기란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란과 길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명나라란 명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하든지 또는 황제를 선포해서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선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명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본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본명을 해양길주 옹성이라고 합니다. 인천 부평도 어부의 본명을 주부토 장제 수부 안남 계양 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본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본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하우가 죽은 모현인 기란과 길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장기 창녕의 군명 하성은 하우인 자신의 처음 봉지라고 했습니다. 하우가 황제를 인가하는 천주가 있었던 자신의 봉지에서 결국 당군 왕검의 특사 요시와의 싸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태원과 태안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산현의 군명을 태안 문성 자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문화현의 군명을 문성 유주 시령 골구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과 황해도 문화는 문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황해도 문화현은 삼성인 환인 환웅 당군의 매정과 사당이 있었던 모두가 경배하는 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태원이 바로 하우가 처음 봉지로 가지고 있었으며 죽은 모산이 있었던 기란으로 그래서 태원 지방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했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재건. 우리의 역사 부도지에서는 한나라의 공자 우가 요시의 군대에 패 자신의 기반지역인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작된 차이나 역사에서는 하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한나라의 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우는 동쪽을 순행하다가 회계에서 세상을 떠났다. 천하는 우순의 아들 이계에게 주어졌다. 3년상이 끝나자 이근 하우의 아들 계에게 양보하고 기산 남쪽으로 도망쳐 숨었다. 부도지에서는 제후 요와 우순은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의 아들 유상에게 처결되었으나 차이나 역사에서는 제후 요는 우순에게, 우순은 하우에게 왕위를 전했다고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에서는 우순이 하우에게 죽은 이비의 애원이라고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결과도 역으로 전도해서 모두 조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작의 일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우 제게는 우의 아들이다. 요시가 복종하지 않자 걔가 토벌에 나서 감에서 그가 싸웠다. 전쟁에 앞서 감서를 짓고 육경을 소집하여 경고했다. 마침내 요시를 멸망시키자 천하가 모두 인사를 올렸다. 하우의 아들 제게가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와 하우 제게가 싸운 감지역을 먼저 살펴봅시다.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이 감주로,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주는 김해와 동일한 지역으로 금강산에 기대고 청하인 한강 압록강이 흘러가며 주위로 영주산인 한라산이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작된 차이나 역사는 하우의 아들 제게가 당군왕검의 특사 요시를 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6장 당군 임금씨가 요시의 행정을 듣고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요시의 족에게 교부에 취업하여 살게 하였다. 이때 임금씨가 하토의 형사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혹 복문의 도를 전수하였다. 보루씨 2세 당군이다. 보루 태자가 도선에서 하우에게 오행 취수법을 전수해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은 3세 당군이다. 도사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씨의 아들 부르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인생이 일족이 되어 크게 부주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응의 법을 행하여 인세 정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하토가 하나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더니 이도가 점차 성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르씨가 천부를 아들 음누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음누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천부사면을 이어받고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의 단에 천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원을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유중히
통곡하였다. 음누씨 브로씨의 태자 3세 갸륵 단군이시다. 신지인 고글에게 명하여 배달료기를 변숙케 하였다. 단군 임금씨가 후천의 말세에 초에 태어나 사해의 장래를 미리 살피고 부도 검서를 시작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업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천부의 전해짐이 끊어져 마고 분고 이래로 황공 유인 환인 환웅 인검 부루 음누의 7세의 천부가 전해진 것이 7천년이었다. 우리의 부도지에서는 한나라가 단군 한검의 특사 유호씨에게 망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3세 갸륵 단군이 하족을 불쌍히 여겨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으로부터 받은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명지의 단에 봉쇄하고 입산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권력을 하족에게 양보하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제유하러 돌아가 고죽국인 전주의 태빈 풍패에서 제야인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납니다. 3세 갸륵 단군이 천부인을 봉쇄한 명지의 단이 있었던 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삼해양 길주 웅성 공안촌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과 천부인을 봉쇄한 명지는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는 길주와 창녕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자 보세요. 창녕의 군명이 한나라가 시작된 하성 하산으로 그곳에서 갸륵 단군께서 천부인을 패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표식인 이 천부인은 명지의 단에 봉쇄한 그때부터 하나라에게 양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황제의 인증 천부인을 양도받은 한나라는 차이나 역사의 시원으로, 그리고 천부인을 양도한 갸륵 단군의 후손은 한국 역사로 분리해서 조작했던 것입니다. 3세 갸륵 단군께서 황제의 표식인 천부인을 명지의 단에 봉쇄하고 하족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보했으면 그 이후로는 단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단군세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갸륵 단군이 황제의 징표 천부인을 명지의 단에 봉쇄했으면 그때부터 한나라가 황제인 단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나라가 천부인을 물려받고 황제가 되면서 천황님의 신하인 단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라의 후계, 하나라의 왕의 계승을 살펴보고 그곳에 등장하는 지명과 도읍을 전도했다고 하는 제구에 대해 살펴봅시다. 한나라의 역대 군주 우, 한나라의 개국 군주로 요순 임금의 하나인 순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였다. 개, 제후는 동쪽을 순행하다가 회개해서 세상을 떠났다. 천하는 이객에 주어졌다. 3년상이 끝나자 이건 제후의 아들 개에게 양보하고 기산 남쪽으로 도망쳐 숨었다. 우의 아들 개는 현명하여 천하의 마음이 그에게로 돌아갔다. 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객에 주었지만 이건 우를 보자 한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천하가 미흡하게 여겼다. 그래서 제후가 모두 이걸 떠나 개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군주 제후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개가 마침내 천자 자리에 오르니 이가 하우 제개이다. 태강, 고분 죽서 기본에 의하면 짐심으로 도읍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왕의 손자이지만 우왕과는 달리 사치에만 힘을 써 백성의 신망을 잃었다. 태강이 부하들과 사냥을 나간 사이 한나라의 제후였던 유궁의 후예라는 자가 반역하여 도송을 점령하였다. 태강은 몸을 피하여 주변의 제후들에게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중광, 태강의 동생으로 후예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다. 그러나 후예와의 권력 다툼 끝에 왕위에서 쫓겨난다. 상, 중광의 아들로 중광이 죽은 후 제구에서 하나라의 유신들에게 왕으로 옹립된다. 그러나 후예의 토벌로 성이 포위되었을 때 자살한다. 상이 왕으로 옹립된 제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가문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감 및 예전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 서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 장막에 불고 한 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했을시고 16천마도 성미에 담아졌네. 만리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용기만 자오 풀조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 중도 관중 봉주가 황폐화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중도 관중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고용관 및 예정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소울.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관중의 고용관 및 용호대 앞에 창평고을을 제경이라고 합니다. 제경과 제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이곳 창평고을이 과연 어디일까요?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이 굴지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창평의 군명 굴지는 고죽국과 동일한 지명이며 창평과 창원은 또한 동일한 지명, 지역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하포, 회원, 환주라고 합니다. 창원의 군명 굴자는 창평의 군명 굴지와 동일한 고죽국의 지명으로 경상도 창원의 지형을 인용합니다. 해천 연우 숲 정기. 이첨의 시에 초롱송의 먼지이니 북이 울리고 바다 하늘에 비오니 깃발이 젖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경인 창평 창원에 등장한 초롱성이란 철국에 있었던 제왕인 황제의 성 금성이 됩니다. 상이 황제로 옹립된 제구가 삼제가 계셨던 관중이었습니다. 소강, 상이 죽었을 때 임신한 상태였던 상의 왕비는 자신의 친정인 유잉으로 피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바로 소강이다. 소강은 아직도 남아있던 한나라 유신들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 군사를 일으켜 한착을 죽이고 한나라의 왕실을 복구한다. 저, 괴, 망, 설, 불강, 경, 근을 거쳐 공갑에 이릅니다. 공갑, 제근이 세상을 떠나자 제불왕의 아들 제공갑이 즉위하니 이가 제공갑이다. 제공갑이 들어서서는 귀신을 좋아하고 음란함을 일삼았다. 하우씨의 덕이 쇠하고 제후들이 배반했다. 하늘이 암수 한 마리씩 용 2마리를 내려보냈다. 공갑이 용을 먹일 줄 몰랐고 또 용을 기르는 활용씨도 구하지 못했다. 도당씨가 쇠퇴한 뒤 그 후손에 유류라는 자가 있었는데 활용씨에게서 용을 길들이는 법을 배워 공갑 임금을 섬겼다. 공갑이 그에게 오룡씨라는 성씨를 주었고 시위의 후손의 땅을 받았다. 용 암컷이 죽자 하후에게 먹였다. 하후가 사람을 시켜 용을 찾자 무서워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고, 발을 거쳐 한나라의 마지막 왕 걸. 걸, 포악하고 사치를 즐기던 한나라의 마지막 군주. 상나라의 조왕과 함께 최악의 폭군으로 부른다. 이 윤의 간언을 무시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하다가 상나라의 시옷인 탕왕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는다. 걸은 명조로 달아났다가 결국은 추방되어 죽었다. 걸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대에서 탕을 죽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스럽다라고 했습니다. 탕이 천자 자리에 올라 하 왕조의 천하를 대신했다. 탕은 하의 후손을 제후에 봉했고 주 왕조 때에는 기에 봉해졌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이 도읍한 곳은 하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탕 왕의 공격으로 걸이 도망간 명주의 지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남, 경상도 하등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하남이란 관중에 흐른 한강의 남쪽인 왕부의 부도가 있었던 박토를 하남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마지막 왕 걸이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에 있었습니다. 명조, 신중 동궁 여지남에서 지리의 특성은 지명의 맨 앞에 있는 글자에 의해 지명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은 굴지, 기양, 명양, 명평이라고 합니다. 명양, 명평, 명조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은 관중의 제왕의 도시로 결국 관중 내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